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 산하의 온라인 쇼핑몰 티몰에 한국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한 국가에 관이 생긴 건 처음이고요. 중국인들이 우리 상품을 많이 살 수 있어서 좋지만 역으로 티몰이 우리나라 진출을 가시화할 가능성도 있어서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포커스에서 진단해봅니다. 담배값 올라서 금연하신 분들만큼요. 전자담배로 갈아탄 분도 많습니다. 이 전자담배 안전성 적잖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사례도 속속 나옵니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한번 들어보고요. 피해보신 분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낯선 곳일수록 설레는 곳이라는 것을, 편한 것은 뻔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런 것에 우리 가족이 즐거워한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저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WM 압구정센터 부지점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를 목소리로 전해주셨군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예. 아침 시장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시장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우나스닥 그리고 그 S&P 모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아침에는 그런 흐름들이 별로 반영이 되지 않다가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7.13포인트 0.34% 상승하면서 2120.8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증시는 3.54포인트 0.50% 상승한 706.79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과 외국인 매수했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외국인만이 매수했고 기관은 매도하는 양상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형주와 중형주보다는 소형주가 강세되는 현상 그대로 지속이 되었고요. 전일과 마찬가지로 몇몇 섹터, 몇몇 분야가 좀 집중적으로 강세였습니다만 오늘은 좀 퍼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위시로 해서 음식료 업종과 바이오 이런 쪽에서 아주 강세가 네. 돋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일부 화장품 업종, 그리고 특별히 화장품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상승이 조금 꺾이는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여타 화장품 주식들은 괜찮은 모양 보여주었고 음식료 업종은 여전히 괜찮은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롱생명과학은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고 몇몇 바이오 제약 업종들도 상당히 좋은 양상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오늘은 게임주들이 좀 상승에 동참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예. 하나케미칼이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일부 화학주들이 강세인 그런 양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백수호 사태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내추럴 엔도텍이 반등을 하기도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내추럴 엔도텍 마감은 상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내추럴 엔도텍에 의한 코스닥 시장의 그런 악재들은 일부 마감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 1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네. 마감이 될 때도 됐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한가까지 간 걸 봐서는 어떤 그 반전의 카드가 있지 않겠는가. 뭐 네. 이런 예상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계속 그렇습니다. 시장의 그 어떤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주류 업종들은 여전히 강세 흐름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뭐 틈새 시장들이 계속 열리는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 게임, 바이오 제약 이런 업종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시장에 돈은 많은데
시장의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그 지수와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가 과거 한국의 주류 기업들에 대한 투자보다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네.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큰 어떤 자금 흐름에서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 정말 기대감을 좀 많이 높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가장 많이 받은 전화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 다 온 거 아니냐는 그런 전화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끝났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시 격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주식시장 상승은 의심과 의혹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확신 가운데 저물어가는 것이 주식시장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의혹과 의심되는 이 과정들은 쉽게 장이 꺾일 그런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 주식은 투자 자산이고 화폐 자산 중에서 좀 위험한 자산입니다.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자산이긴 하지만 조금 위험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면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마치 투기꾼들을 보는 것처럼 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시장이 열리고 자금의 문이 열릴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안전자산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위험자산의 문이 더 열리게 되는데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오름이 추세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안전자산에서 편하게 수익을 내던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험 투자 자산인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들이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WM 압구정센터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15일부터죠. 국내 증시의 가격 제한 폭이 상하 15%씩, 그러니까 30%로 확대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여튼 아무리 올라도 뭐 하루에 위아래로 한 15%까지만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군요. 지금이 그렇고 앞으로는 이게 15%고 30%까지로 폭이 넓어지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하한가로 떨어졌던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로 치솟았다. 그러면 15% 합쳐서 하루에 30%까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건데 앞으로는 이론적으로 하여튼 주가가 하루에도 60%까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한 17년 만에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예전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6%대도 있었으니까 참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건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주식시장이 3G에서 LTE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싸한 비유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주가의 반영 속도도 좀 빨라지는 측면도 있고요. 또 변동성이 아무래도 커지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가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예 가격 제한폭 없이 주식시장이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국제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이것도 참 시장이 좋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위험 요인도 그만큼 커지는 거여서 좀 걱정인데요. 뭐 하루 만에 잘못하면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날 수 있게 된 거라서 안 그래도 주식은 좀 위험한 투자 상품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많은 편이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거래소가 오늘 같이 이 개별 종목의 주가도 너무 급등락을 하게 되면 좀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이런 장치들을 새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공매도 같은 게 또 활개를 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많거든요. 네, 공매도라는 게 개인은 못하고 기관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맘 먹고 주식을 대량으로 빌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매도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또 공매도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초반에는 좀 혼란을 겪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공매도는 딱 떠오르는 위험 요인인데 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았을까요? 이 법안들도 좀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매도 세력이 누군지 다 밝히도록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조금 그거는 좀 나중에 도입하자 이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면 이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가격 제한 폭을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는 건 그만큼 또 우리 증시의 체질이 개선이 됐고 체격도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뭐 시장은 좀 활성화된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탕 노리는 사람들만 좀 활개를 안 치면 좋겠네요. 맞아요. 예. 그 대부업계 이제 3금융권이라고 하지요. 여기 대출이자가 지금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조금 더 낮추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업계 대출 금리가 지금 대부분 34.9% 이걸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조금 낮게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하여튼 신용동 등급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34.9%의 대출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걸로 그냥 다 대출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정해진 하여튼 법정 최고금리가 34.9%거든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는 법으로 정해진 최고금리를 다 갖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대부업체 찾는 분들이 어디 돈 꿀 곳이 없는 그런 마땅치 않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안심전환 대출도 그렇고 요즘 다들 이 낮은 대출 금리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좀 가장 취약계층만 혜택을 너무 못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마침 또 이 법정 최고금리 정한 법안이 올해 말로 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참에 좀 대부업체들의 금리를 좀 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20%대로 낮추는 법안도 발의가 돼 있거든요. 이 정도면 캐피탈보다도 낮은데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낮추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업체들도 뭐 불만이 많은데요. 자기들은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회수 못하는 돈도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34.9% 금리 받아도 실제로 남는 건 4% 남짓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또 그건 너무 엄살이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한 10%는 남기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이 좀 엇갈립니다. 네. 어쨌든 뭐 분위기상으로는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대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소급 적용은 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받으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저희 어제 재무상담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방송에서도 그렇고 인도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인도 총리가 이제 왔기 때문이고 또 우리나라와 인도 경제 간의 어떤 연관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인도가 잘 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모디노믹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인도 정부가 지금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낮춰놨고 기업들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예. 또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도 이 모디 총리가 그 취임한 이후에 모디노믹스가 기대보다는 못 미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도 증시에서 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빠지는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인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중국을 넘어설 정도로 아직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성장률이 얼마나 되죠? 지금 1분기 그 인도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7.4%인데요. 이게 중국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전체 인도 경제 성장률도 IMF가 한 7.5%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중국은 7% 성장도 좀 못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인도 경제 성장 속도가 지금 중국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인데요. 네. 우리 경제가 사실 생각해보면 중국에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질주하는 인도 코끼리에 좀 잘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때 제가 브라질과 인도 잘 나갈 때 인도 펀드에만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까먹었거든요. 시기를 잘못 고르셨네요. 예, 지금 조금 전에 투자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인도도 중국만큼 약간 덜컹덜컹하는 게 있어서 이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질 때 좀 연착륙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건 맨날 볼 때마다 화나는 통계인데 여성 근로자의 급여 수준 남성들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게 원래 좀 더 되지 않았나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사실 좀 놀란 수준인데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여성 근로자의 2013년 평균 임금이 2,100만 원 정도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남성들은 한 3,6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 평균의 한 57%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요. 예. 이게 물론 뭐 전체 평균이라서 이게 통계 왜곡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여전히 임금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이런가 좀 잘 살펴보면 보통의 경우는 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 수준도 같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오히려 30대 임금이 가장 많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평균 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출산과 육아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도 많죠.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고 그 그런 이후에는 분들도 많고. 네. 또 그래서 이 억대 연봉자 숫자도 남성은 43만 명에 달하는데 여성은 4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고액을 받는 여성, 이 고급 여성 인력의 숫자가 확실히 적기 때문에 또 뭐 나이가 좀 있는 세대 분들이 경우에서 좀 적고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우리나라 정말 저출산 국가여서 하루아침에 아이를 갑자기 많이 낳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의 여성 인력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이게 경제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여성 인력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여성 인력의 활용을 통한 경제 성장력 제고 이거 말고요. 네. 여성 인력을 모셔오는 거죠. 모셔와서 활용이라는 건 너무 이용 가치로만 보기 때문에 이 로열티 같은 것도 여성 인력에 대한 대우를 잘해주고 그럴 때 더 많이 생기거든요. 네. 잘 아시잖아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좋은 표현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자조금.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네, 중국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이죠. 티몰의 한국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알리바바가 우리나라 진출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마존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유통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좀 살펴봐야지 될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립니다. 앤디 워홀 라이브전 초대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리고 있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저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반값 복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한 시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시행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실제로 혜택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글쎄, 거래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거래한 사람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무조건 반값이 아니라 특정 가격대만 해당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이사철이라 부동산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좀 요즘에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네, 요즘에 이사철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주거 아파트 빌라 문의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방문하는 시민 중에서 반값 수수료와 관련해가지고 문의하시거나 불만을 좀 표하는 분들도 계셨는지.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모든 요율이 반값으로 됐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런 부분을 당할 때마다 저희는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반값 수수료가 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있어서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전체적인 거래 금액에 비해서 수수료가 미치는 영향,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된다고는 전혀, 수수료가 반값이 됐다고 해서 거래가 좀 늘어났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현재 반값 수수료가 돼서 0.4% 이하에서 협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협의를 하지 말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에 있어서는 그 구간에 있어서는 금액을 정해놓고 몇 프로다라고 정해주시는 게 분쟁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손님들과의 거래할 때 수수료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반값 복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두 다 하나 되어 대한민국 만세. 모두 다 행복하게 대한민국 만세. 마음을 나누어요. 행복을 만들어요. 광복 70주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금융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오늘 생생포커스 주제는요. 알리바바 티몰의 한국관 개설. 이것이 국내 유통업계에 미칠 파장은입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 알리바바 그룹 하면은 전자상거래 업체는 최대 업체죠. 여기에 기업과 소비자 간의 그 전자상거래를 열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티몰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한국관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티몰은 이 한국 제품만 판매하는 전용관을 한국에만 처음으로 좀 만들어준 건데 마윈 알리바바 회장 얘기로는 한국관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은요. 또 알리바바가 반대로 한국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그런 시작이 아닐까 하고 우려하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알리바바 온라인몰의 한국관 개설 이게 유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유통학회장이신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중국 알리바바 티몰의 한국관이 열렸는데요. 일단 이 알리바바의 티몰이라는 곳이 어떠한 온라인 쇼핑몰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윈 회장은 아시는 대로 작년에 그 뉴욕 상장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인이고요. 예. 그 알리바바를 B2B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지만 B2C 타오바오를 추가하고 그 이후에 중산층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온라인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 티몰의 계열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관이 생긴 거는 그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백화점에 우리가 한국관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왜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그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그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물건들 팔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기업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티몰은 B2C 사이트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알리바바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제 티몰하고 연결돼서 티몰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국관이라고 이제 생긴 데다 클릭해서 제품을 사가는 결국은 이제 이번에 한국관이 오픈한 거는 알리바바가 한국에 진출하는 거라기보다는 한국의 제품을 이제 중국의 거대 시장에 진출시키는 거대한 저희 판매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중국말은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가격 표시가 엔화로 되어 있는 것들도 꽤 많네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티몰의 거래 시스템은 이제 우리랑은 좀 달라갔고요. 알리페이라고 하는 중국 공상은행이 하는 어떤 그 새로운 페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국가관이 생겼다고 하던데,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모아두면은 좋긴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한류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국관이라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 최 부총리 등 우리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국인들의 거리에 중국 안에 그 명동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명동에는 지금 조인성 사진도 보이고 그 한류 스타들의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게 아무래도 좀 고객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그러면은 티몰의 한국관 개설이 한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중국인들을 명동으로 끌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최경환 부총님 말씀을 들으니까 화장품 같은 것은 물론이고 농수산식품 같은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더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특히 이제 식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소비자들이 이제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식품에 대한 경쟁력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농수산물 유통공사하고 우리 최 부총리 팀하고 같이 굉장히 노력해서 엄청난 어떤 전 세계 최대 시장의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농수산물만 하기로 했다가 공산품하고 관광 상품까지 추가돼서 지금 굉장히 1차뿐만 아니라 3차 상품까지도 판매할 수 있는 엄청난 지금 시장 기회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중 FTA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농축 수산물 시장에 대한 우려를 했던 것도 이런 걸로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겠네요. 이제 어떻게 한국몰이 운영될지는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잘만 운영한다면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인터넷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인터넷 유저 수만 8억 명에 달하고 인터넷 쇼핑객 수가 3억 이상이고 특히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는 중국 소비자들이 젊은 소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90년에서 99년생 출생자 수만 3억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시장인데 그 시장에다가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가 뚫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면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우리 유통업체들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 쇼핑몰로 들어와서 결제를 해주고 물건을 사면 좋을 텐데 반대로 이 알리바바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로 직접 진출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이 좀 막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어차피 이제 그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국말을 못하는 데다가요. 예.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것 같고 이제. 아니요, 교수님 이게 그 중국말로 지금은 해놨지만 네. 이거 한국말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네, 업체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네. 우려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게 판매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네. 제품이 이제 중국 소비 시장에 판매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네. 그러면 알리바바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 외에도 보면은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 JD.com이라고 있고요. 또 네. 유명한 미국의 아마존 다 한국에 사무소 내고 사람들 뽑고 이러면서 열심히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진출이 이제 가시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좁은 시장에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들어온다기보다는 징동닷컴이라고 JD.com은 중국 시장에서 가전 중심의 인터넷 쇼핑몰인데요. 네. 한국에 이제 아주 뭐 저가 가전은 상당히 뭐 한국에서 팔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은 이제 가전이 좀 이제 세기 때문에 네. 그 내수 시장에서 일단 저가 내수 시장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제품들을 해외에 판매하는 또 해외 그 한국 상품의 플랫폼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출 우리나라 제품으로 보면은 수출을 위한 플랫폼이지 우리나라 뭐 소비 시장이 작지 않습니까? 인구 네. 5천만에 뭐 인터넷 쇼핑 그 객수가 한 1,000만, 2,00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을 보기보다는 한국 제품의 매력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예. 이런 해외 업체들이 한국의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제품을 자신들의 몰에서 팔기 위해서 한국에 진출한다. 네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품 소싱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지, 뭐 다른 자신들이 어떤 그 해외의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네요. 좁은 시장에 이렇게 왜 다들 아등바등 들어오려고 하나라는 예. 거가 좀 궁금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업체들이 들어오면요, 뭐 아마존이 들어왔든 티몰이 들어왔든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상품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가격 경쟁력을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유통업체가. 예, 그럼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더 낮추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경쟁력이 딸린다면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뭐 우리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시장이 대형마트를 제끼고 금년에 1분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매 업태가 됐거든요. 예. 온라인 시장, 그 예. 모바일을 포함해서.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최초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엄청난 이제 한국이 IT 강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제 온라인 시장이 원래 있었던 종합몰 전문몰에다가 오픈마켓 그런 사이트가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소셜 커머스까지 들어와서요. 네. 이 시장이 굉장히 지금 이제 과열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외국계 선수들까지 들어와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한 뭐 선택권을 부여받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 충성도를 잘 관리하면서 제품을 계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시장에서 곧바로 아웃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유통업체들은 어떤 경쟁력들을 구체적으로 좀 키우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신규 고객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고객하고의 어떤 관계를 충성도라 그러는데 네. 우리 고객하고의 관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새로운 신제품 같은 거를 계속 소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예. 그 머천다이징, 예. 제품 구색력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타 경쟁 우리 쇼핑몰 사이트들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 경쟁력의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는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소셜 커머스 말씀을 방금도 하셨는데 이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가격 낮춰서 판매하려다 보니까 이제 마진율 많이 줄이고 이러다 보니 어려워졌잖아요, 많이. 예, 그래서 이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존재감도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업체들은 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
소셜 커머스라는 게 이제 원래는 이제 상당히 그 제한된 상품군만 취급하다가 네.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차이가 없어졌잖아요. 네. 모든 서비스와 모든 상품을.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격투기가 시작된 건데요. 권투 선수하고 레슬링 선수가 같이 들어와서 예. 이제는 서로 그냥 가격을 무기로 어떤 룰 없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새로운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말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굉장히 재밌는 이제 전쟁터가 된 것 같아요. 예. 격투기 라이트급이 헤비급하고 대결하기 쉽지가 않은데 알겠습니다. 뭐 체력을 키워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유통학회장이신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숨은 재테크 고수에게 듣는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직구 토크. 네, 알려지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을 심층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숨은 고수의 재테크. 오늘 이 북극성주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지신 분 오은석 씨 3번째 시간입니다. 월급쟁이를 위한 경매 재테크 비법을 오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네네. 네, 무피 투자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어떤 비법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릴 그 3번째 투자 비법은 이제 바로 신권 투자 전략입니다. 신권. 예. 돈 화폐 신권도 아니고 신권은 뭔가요? 이제 신권 투자에서 그 신은 이제 한자로 새로울 신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물건 건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풀이하자면 그 새로운 물건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경매에서는 이제 일반 매매처럼 시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요청한 감정평가자들에 의해서 경매 물건마다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가격이 뭐 1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부터 이제 그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 신권 투자는 그 감정평가 가격이 1억 원이라면 뭐 1억 원 이상으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굳이 새로운이라는 뜻이 여기서는 딱 안 들어오는데요? 그 새로운 게 그러니까 최초의 첫 번째로 경매 물건을 입찰하는. 그래서 신권. 처음에 경매 나왔을 때, 최초에 나왔을 때 그때 입찰하는 그런 신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평가 가격 이상으로 낙찰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 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취득하면은 이득이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가격도 시세를 반영해서 뭐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감정평가 가격과 그 부동산 시세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 가격이 뭐 1억 원인 그 경매 물건의 시세를 조회했더니 부동산 가격도 1억 원이다. 뭐 이러면 아무도 입찰하지 않겠죠. 당연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입찰하지 않으면 뭐 그 경매 물건도 유찰이 되고요. 유찰이 되면 이제 법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에서 30% 정도, 30%씩 이렇게 저감이 되고요. 유찰 한 번 될 때마다요? 네, 한 1회 될 때마다 20에서 30%씩 저감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감정평가 가격이 1억 원으로 나온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에 입찰자가 없어서 네이차리였다면, 다음에 이제 경매가 진행될 때는 20%가 저감된 이제 8천만 원부터 경매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오, 뚝뚝 떨어지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때 예를 들어서 뭐 3명이 입찰해서 뭐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뭐 8,30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 사람이 이제 낙찰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신권에 입찰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유찰 후에 저렴하게 입찰해서 보통 낙찰을 받습니다. 이게 방법이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한번 유찰되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때 들어가라. 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들어가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신권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그 감정평가 가격과 부동산 시세가 비슷한 경우는 이제 예를 든 거고요. 만약에 시세에 비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낮다고 한다면
그럼 또 이제 말이 달라지겠죠.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1억 2천만 원인데 감정평가 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신권에 1억 원에 입찰을 한다고 해도 시세에 비해서 2천만 원 정도 저렴한 그 가격이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권 투자 전략은 이렇게 시세보다 낮게 감정 평가된 물건을 다른 입찰 경쟁자 없이 신권에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감정평가 가격이요. 시세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흔한가요? 흔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감정평가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좀 낮게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그 경매 물건이 입찰 법정에 나오기 보통 6개월 전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입찰한 물건의 감정평가 가격은 이미 6개월 전에 다 정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6개월 전에 시세가 1억 원이었고 이를 감안해서 감정평가도 1억 원으로 결정됐는데 그 6개월 사이에 가격이 상승해서 현재 시세가 1억 2천만 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시세에 비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이제 낮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시세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곳에 좀 들어가야지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서울 수도권의 중소형 이하의 아파트가 보통 한 1,000에서 3천만 원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세에 비해서 어떤 감정평가 가격이 좀 낮은 그런 어떤 경매 물건 수도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신권투자 전략은 부동산 가격의 어떤 회복기 내지 그 상승기 때만 그때만 잠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이런 게 가능하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시세가 1억 2천만 원이고요. 감정평가 가격이 1억 원이다. 그러면은 한번 유찰이 되면은 이게 1억 원이 또 8천으로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유찰이 되면 그 시세에 비해서 매우 또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입찰 경쟁자들도 많아지게 되고요. 경쟁자들이 경쟁자들도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또 입찰가도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1억 원이면 신권을 낙찰받을 수 있던 경매 물건이 유찰 후에 들어가면 오히려 1억보다 더 높게 예를 들어서 1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또 낙찰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신권에 유찰 경쟁자 없이 들어갈 때마다 좀 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경매 정보지에서도 그 유찰이 된 이후에는 시세 정보 등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낙찰받기가 그만큼 정보가 노출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신권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찾나요? 이제 최근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 호가와 또 거래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곳을 이제 찾아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내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가 대부분 좀 상승하고 있어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어떤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최근부터 8개월 전까지 해서 그 사이에 가격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먼저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범위가 좁혀졌다면 그 지역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한 후에 그 경매로 나온 신권 물건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입찰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 클릭품도 팔아야 되고 발품도 팔아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의할 점 간략하게 좀 전해주세요. 근데 신권 투자 전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부동산 경기 회복기나 상승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좀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또 호가가 상승합니다. 근데 이제 호가는 매도인이 팔고 싶어 하는 가격이지 거래가 되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조사할 때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매물의 가격이 호가인지 그런 여부를 좀 확인해서 실제로 감정평가 가격이 시세보다 좀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극 성주로 잘 알려져 있는 투자자 오은석 씨였습니다.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피곤해.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영진 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영진 구론산 밤원드. 어떤 음악도 아무 말도 없어도 향긋한 바람 소리에 모닥불 타는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로맨틱하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네, 요즘 주변에서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판매하는 곳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성이 완전하게 담보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그 안전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잠시 후 생생경제 3부에서는 전자담배 피해자 그리고 소비자원 연결해서 문제점을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